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북한 열병식, 지난 10월 10일 날 있었던 북한 열병식 후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왠지 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달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이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은 북한은 비핵화할, 즉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핵무기 포기는커녕 전략 핵무기를 만들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2018년 3월 6일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 우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 아니었겠습니까? 또 4월 27일 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고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종전선언도 연내하고 이제 남북한 간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북한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또는 북한한테 속았을 수도 있지만 알고도 우리 국민을 또는 세계를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 열병식장에서 김정은이가 한 사랑하는 남녀 동포라든지 절대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말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장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나름대로 대비는 하지 않고 전쟁 대비에 단추를 늦춰서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중요한 걸 국민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공무원이,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의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정부나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책임을 안 물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고용한 어떤 직장의 책임자가 수익을 2년 내에 얼마 내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수익을 못 낸다면 당장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의 일은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열병식에 드러난 장면,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또 미사일 강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나라도 북한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한국이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지리멸렬하지만 북한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보시죠. 우리 핵무기도 없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력은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 유일한 우리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은 또 불안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반목과 분열, 질시, 이것만 난무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북한한테 진 것 같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이번 열병식에 이 북한이 제시한 무기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양한 무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성 16형입니다. 사실 2017년 11월 28일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한 13,000km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길이가 다 증대됐으니까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이고 괴물 몬스터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두를 하나만 실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실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뉴욕과 와싱턴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요격 무기에 의해서 이것을 파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북한의 전략적 우위가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제시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북극성 4-A형입니다. 이것은 SLBM인데요. SLBM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쏘는 겁니다. 잠수함은 탐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개발했다는 것은 기습적으로 언제든지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6년부터 이 SLBM을 시험 발사해서 지난 2019년 10월 2일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북극성 3형입니다. 근데 그게 한 이제 2,500km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된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또 조금 이제 길이는 짧습니다. 또 많은 탄두를 싣고 또 이제 잠수함의 이 스타일에 맞도록 개량했다. 상당한 그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8월에 우리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하기를 북한이 신형 잠수함
한 이제 4천 내지 5천 톤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신형 잠수함을 거의 완성을 해서 그거를 과시할 적절한 시기를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북극성 뭐 3형 또는 이 4A형을 새로 만든 잠수함에 실어서 미국의 서해안, 즉 샌프란시스코나 LA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 그 외에도 이번 열병식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얘기했던 첨단 4종 세트가 과시되었고요. 보병 무기도 상당히 그 첨단성을 가진 무기들이 과시됐습니다. 4종 세트를 보시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말하는 이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한국 공격용이죠. 그것이 소개되었고요. 그리고 북한판 지대시 전술 미사일, 우리가 이제 에이테이큼스라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소개됐고요. 그리고 400mm 또 600mm 방사포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달리 북한이 첨단 보병 무기, 다양한 장갑차, 신형 전차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미사일 방어망 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해서 한국에 어디든지 기습적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믿고 있는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위도 이제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열병식의 분위기가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를 통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도 가졌고 미사일 전력도 가졌고 그 자신만만함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우리한테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좌우한다. 이것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또는 미국한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유사시 한국에 대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확장 억제, 이거는 제공할 수 없다. 북한이 차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완전히 우위에 섰음을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보면서 우리 남한은 주눅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병식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무기를 제시하겠습니까? 북한한테 저 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한한테 지겠구나 하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까? F-35가 뭐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F-35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한테 전략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렇게 강한 전력을 가진 북한한테 우리가 평화를 구걸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내라도 살자, 각자 도생을 생각할 것이고, 아이고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 하실 것이고, 또 아니야 어쨌든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 줄 거야 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숨기는 자기만 심리가 작용할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왜 이렇게 됐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실제로 우리 남한의 대비태세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3축 체계라고 해서 북핵 대비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선제 타격은 킬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대가 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타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5분 내에 발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30분 내에 타격하는 개념이었거든요. 30분 내에 탐지하고 식별해서 결심하고 타격하는 그러한 킬체인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5분 만에 발사함으로써 이게 무용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사일방,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마지막 순간에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상승해서 또 표적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미사일 방어망이 작동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머지 방사포나 신형 지대지 미사일도 고도가 낮아서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는 재래식으로라도 김정은을 비롯한 국가 수뇌부를 응징해서 사살하겠다. 그런 위협을 하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KMPR이라고 해서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이라는 약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정부 들어서야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면 우리는 마땅한 방어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미국은 한미동맹이고 또 우리한테 미국의 핵무기를 이용을 해서 북한을 응징보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방위 분담 조금 요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의 입장이면 이란 한국을 지원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2017년도까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하면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그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대비 태세나 또 미국의 이 확장 억제 태세를 보면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공격이 우리한테 가해질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속수무책입니다.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없는 셈입니다. 제가 아까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또는 뭐 대륙간 탄도탄도 일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이 핵 억제 이론도 이미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한 300개 정도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을 SLBM, 즉 잠수함 발사 미사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4척의 잠수함, 그 핵 추진 잠수함이죠. 그걸 SSBN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척의 잠수함 중에서 어떤 경우라도 한 척은 꼭 대항에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해서 억제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기습 핵 공격을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서 가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한 잠수함 한 척은 대양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핵 잠수함에서 러시아의 한두 개 도시는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보다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초토화되는 것이 그들한테 더 큰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공격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한두 개 도시, 뉴욕이나 워싱턴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초토화와 워싱턴이나 뉴욕의 초토화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포기해라 요구하면 미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북한은 뉴욕이나 워싱턴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위협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확장 억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진급 못하는 것과 마누라 바람난 것은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안다. 한국 안보 위기는 우리 자국민만 모르고 나머지 세계인은 다 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를 보면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적이 쳐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부 안 쳐들어온 쪽으로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한말에 약육강식의 이 세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그 외교관이 우리한테 자기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지적이고 있는 제비나 참새와 같다면서 연작처당이라고 이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북한이 탱크를 200여 대를 갖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공격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봅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북핵 대비 또는 그 국방을 소홀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시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에게 북핵 대응, 대비를 요구해야 됩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책무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꾸지람하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역이 같다, 뭐 출신고가 같다, 뭐 이념이 같다고 해서 자꾸 현 정부를 지지할 게 아닙니다.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못한다 그러면 그거를 표현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해야 아 내가 잘못하는구나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는 대깨문 여러분들도 자식 있고 손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공산화 되면 아마 숙청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실제 베트남 공산화가 된 후에 친베트남 인사를 제일 먼저 처형을 했습니다. 제발 미망해서 눈을 깨십시오. 현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보시고 특히 안보 차원에서 냉정한 평가를 해서 확실하게 이 안보 대비를 하도록 촉구하십시오. 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시에 우리 스스로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점검하고 또 모자라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비밀리에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든지 또는 잠수함 형태로 동해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일본에도 갖다 놓든지 또는 괌에도 갖다 놓든지 해서 현장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 도발, 핵무기 공격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의 안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 손자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암이 나을 거라고 이 자기 최면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정부에게 확실한 대비를 강구하도록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